구독, 좋아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초대석은요, 홍준표 캠프에서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규 본부장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은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근데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얼굴을 자주 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나오셨다가 네.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어디로 좀 합류를 하실까 하고 봤는데 홍준표 캠프로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눌 건데 마침 또 어제 홍준표 후보가 재미난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네. 그 얘기도 포함해서 나눠볼 예정인데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예, 저는 지난 총선에 이제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들어왔고요. 1년이 안 된 사이에 이제 총선 백서 위원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당의 문제를 많이 봤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습니다. 근데 정치 경험이 얼마 안 되니까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이제 열심히 한 게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것들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유명해졌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가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해졌다가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좀 구해 보려고 한 몸을 희생해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당협위원장 한 90여 분 정도 모여서 이제 관저앞도 가고 헌재도 가서 집회를 계속 했는데 힘이 너무 모자랐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바로 대선이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가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3년 전 대선에 있었던 토론을 다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로 했고 한 15분 됐었어요. 처음에 그 15분을 제가 또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 이재명이라는 정말 진짜 악이죠. 악 같은 우리가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양아치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 페이스북에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 지지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애초에 홍준표 캠프로 가야겠다라는 게 아니었고 그런 게 아니었고 지난 과정들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토론도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보시면서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법꾸라지로 불리우는 이재명에 맞서서 능수능란하게 국민의힘에서 상대할 수 있는 후보군 대통령 후보군은 누구일까라고 고심 끝에 홍준표 후보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금요일 이제 11시에 대통령이 22분에 파면이 되셨잖아요. 파면되고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이틀 동안 밤새면서 이제 지난 선거와 이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 또 바로 있었던 선거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아봐서 그 내용들을 봤는데 최근에 이제 질문들이라는 MBC 프로그램과 100분 토론에서 나오셔서 했던 그 홍준표 후보의 얘기들이 점점 더 진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패널들과 약간 평등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은 거의 좌중을 압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는 모습이 이분이라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난 게 제가 네. 최근에 들은 건데 저도 국회 출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장 가서 질문을 할 때 예전에는 사실 그 최근에도 뭐 저희가 이따 영상을 볼 거지만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극좌라는 비판을 받는 그 매체들은 어떻게든 소위 말하는 분탕을 치려고 회방을 놓으려고 기자회견장 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액션도 취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사실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의 이런 스탠스를 보니까 카리스마에 짓눌려서 만만하게 보는 게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후보들이 1%, 10% 밑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언제 시작했냐면은 대구시장을 완전히 사퇴하고 퇴임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는 기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있었고요. 퇴임식이 금요일이었고요. 예. 토요일 날 오셨고 하루 좀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일요일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일요일부터 활동하고 어제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까지의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면을 해야 보라 되는 하면 거죠. 됩니다. 예. 보시면 되는데 1위를 하셨어요. 예, 보수 진영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재미가 없으면은 보수 말고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흥미가 있어야지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흥미를 이제 볼 수 있는 후보는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고 이제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도 홍준표 후보인 거죠. 사실 SNL도 뭐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지금 100만이 넘었죠. 어마무시하죠. 예, 네. 지금 뭐 2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재미 그리고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또 다른 그런 매력이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은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하든 부정적으로 작용하든 재미가 있으면 그게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우선 홍준표 캠프에 합류하신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쿠팡 플레이를 보시면은 SN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죠. 예, 그 프로그램에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편의점 취업하는 걸로 나왔는데 맞아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아무 대본에 없었던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투덜투덜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왜 설정이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맞아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편의점에 취업을 하냐? 편의점에서 알바야? 막 이러면서 투덜대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원래 안 나가는 거잖아요, 방송에. 예.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재밌으니까 작가들이 그 부분을 그냥 하나도 가감 없이 내보낸 거죠. 편집 없이. 편집 없이 내보낸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와서도 내가 대통령 나갈 사람이라 대구시장 관두고 편의점에 알바하는 게 말이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더 재밌는 거는 보통 편의점에서 일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롤플레이 우리 한번 테스트할게 하고 했더니 담배를 팔아야 되는데 그 담배를 팔어 딱 뭐였죠? 무슨 담배 요즘 이름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진짜 많아요. 담배 종류도. 네, 그래서 이름을 막 어렵게 하니까 처음에 모르다가 담배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담배 나 안 펴요. 담배 안 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끊어요. 예, 이게 그냥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설정이 없고 이게 보통은 이제 뭘 하면은 이제 대본이 있잖아요. 뭐 예능도 대본이 다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은 살아있는 예능 그 자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 실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7공화국 선진 대국시대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정책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재밌습니다. 우선 정책들이 다 재밌어요. 청와대 왜 가요? 청와대로 난 가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다들 청와대 가면은 도청당하고 뭐 절대 안 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 아, 미국의 백악관처럼. 그렇죠. 화이트 하우스, 블루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놓쳤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준 거고 너무나 쉽게 대중들에게 우리 이제 10대, 20대, 30대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10대, 20대, 30대 우리 계몽된 친구들이잖아요. 예. 그 친구들을 그대로 껴안을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고 제가 느낀 거죠. 제가 나름대로 재밌는 걸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SNL 설명 잘하지 않습니까? 방금 묘사도 되게 상대보다도 좀 재능이 있으신데요.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리고 저희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내가 찍었어. 생각을 하시니까 네, 보시죠.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재밌죠. 네. 저 어제 네. 이거 여보면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뉴스타파 기자가 사실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대중 그 국민들로부터 극좌다 정말 이게 언론사가 맞느냐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됐어 하면서 나가는 그 쿨퇴장이라고 불리는 네, 이 쿨퇴장이네요. 쿨퇴장에 네. 대해서 네티즌들이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역시 홍가콜라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네. 어제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사실은 그때 이제 KBS 해직 기자와 여러 진짜 이 좌파적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십시일반 진짜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좌파 국민들이 십시일반 내서 만든 그 언론사 아닙니까? 네. 인터넷 언론사. 네. 그게 이제 유튜브로 가서 또 이제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들의 장점이 꼭 몰래 카메라 같이 찍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따라갔는데 네. 카메라가 꼭 따라오면서 하고 그 홍여진 기자라는 분이 말을 계속하면서 되냐고 막 이러니까 그걸 찍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대했을 때. 그렇죠. 근데 그걸 항상 그림을 만들거든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당했죠. 당했죠. 네, 항상 당합니다. 우리 당에 계신 당협위원장, 뭐 출마자들, 특히 국회의원 선거 때는 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몇 분은 진짜 그 뉴스타파 때문에 떨어졌어요. 예, 동작에 계셨던 분은 그 무슨 땅 문제를 어떻게 막 파가지고 네. 막 부풀리는 거죠. 계속 부풀려요. 계속? 예. 저기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어머님이 주셨던 그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땅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사실 받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가요 시골에? 아니 시골에 안 가잖아요. 예. 제가 제 차가 예. 하이패스 있잖아요. 네. 하이패스가 맨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냐면 1년 동안 고속도로를 안 타면은 멈춰요. 하이패스가. 그래가지고 아씨 체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나가거든요. 정치를 해보니까 나갈 일이 없습니다. 네. 동네만 있지. 그러니까 이 뭐 시골에 땅이 있으면은 그 땅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을 뭐 개발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뭐 하다가 이제 음모론이구나.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까지 나오는 거죠. 항상. 그러면은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모든 문제는 다 저렇게 돼 있는 것처럼 당한 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다 그렇게 당했죠. 그렇죠. 예, 소고기 먹으면은 갑자기 사람이 걸어가다가 자빠져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부풀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저희 그 당협위원장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원들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약간 스카이 데일리인가 거기를 좀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네. 강사로. 그랬더니 그걸 찍어가지고 극우다 막 해가지고 낸 거죠. 극우의 말을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연락을 했는데 뭐 그 우리는 충분한 반론을 듣기로 했는데 반론 안 하더라. 근데 그 당협위원장이 제가 그걸 알려줬더니 자기 온 전화도 안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언론중재위원회 바로 그렇죠. 올려버리겠다. 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땡입니까? 그 부분 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중앙당에다가 막 누가 투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협위원장이 곤란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뉴스타파라는 매체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님 말고잖아요. 네. 아님 말고라는 밈이 있는데 이게 언론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님 말고를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언론 자격도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홍준표 후보의 이 반응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속이 뻥 뚫린다. 예, 속이 뻥 이런 뭐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편 반면으로는 그 좌파 매체라 불리는 이런 분류되는 평가받는 비판받는 그 매체들에서는 입틀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틀막입니까? 입틀막을 했습니까? 입을 막았습니까? 입틀막은 이게 입틀막이잖아요. 네. 이게 네. 예. 입틀막이 아니라 너랑 얘기 안 해. 그러고 가는 거죠. 네. 이건 뭐죠 이거? 쿨퇴장. 쿨퇴장. 예. 반응 안 하겠다. 예. 대응 안 하겠다. 예. 예. 너희처럼 허위 사실로 물어보는 애들 내가 너희 질문을 다 받아야 되냐.
예, 기자들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했다 해서 정치인이 꼭 답변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몇 번이나 어긴 거예요. 그럼요.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몇 번입니까? 재판 출석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도 짤이 있죠. 자기 당선됐을 때. 아 그 이거 예, 딱 해버리고 그래서- 예의가 없어라고 했나요? 그게 이제 JTBC였죠. 예. 딱 이걸 빼면서 예. 그만해. 예. 예의가 없어. 그러고 가잖아요. 예. 그냥 그때 또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재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판을 했다면은 지금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때 매체들이 비판을 한 매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어제 홍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역시 홍준표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그 홍준표스러움이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기자들과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질문 받고 뭔가 이게 발표했을 때 그 후에 질문 받고 하는데 질문들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진 않아요. 뭐에 대해 질문하나요?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회견 전에 있었던 그 이슈들 가지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특히 요즘 뭐 한덕수 총회에 총회로.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대행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은 한번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 입장을 계속 질문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왜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말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또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또 사실은 표를 얻으려면 나는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봐선 진짜 홍준표 후보가 실력이 있는 것은 기자들을 좌지우지하십니다. 기자들을 가르칩니다. 기자들을 이끌어줘요. 지금 이제 그 기자회견 같은데 오는 기자들 보면은 이제 나이가 30이 안 됐어요, 다들. 다 어리죠. 예, 그리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치 쪽에서는 한 2, 3년의 그 공부는 돼 있지만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만 5번 하시고 그렇죠. 예, 지사도 2번 하시고 시장도 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대구시장도 하시고 우리 당의 대표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도지사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남도지사를 2번이나 하셨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에서 혼자 호롤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그걸 다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공은 정말 단단하고 돌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진짜 빛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잠깐 보는 걸로 우리가 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정치에 약간 저 관여자였다가 그 관여자로 온 사람인데 예. 제가 경영학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요.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니까 예. 그래서 기업도 분석을 많이 하죠. 이분의 이제 수압 분석이라고 수압 분석. 강점, 양점 그쵸. 뭐 예.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은 약점이 강점으로 가고 강점이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예전 같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쇼츠로 하는 게 되게 이상했어. 근데 오늘만 해도 그 쇼츠, 쿨퇴장 쇼츠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은 분명히 이 유튜브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의 채널이 있어요. 홍카콜라 TV. 예. 그 홍카콜라 TV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TV를 보면서 거기에 또 이분은 커뮤니티가 또 있어요. 청년의 꿈이라는. 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꿈도 다 들어가서 한 지금 답 달린 게 한 10,000개 되는데요. 1만 개를 다 직접 답변을 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다 못 봤어요. 이게 불편하게 돼 있어. 홈페이지가 너무 불편해. 불편해가지고 DC 인사이드나 뭐 네. FM 코리아, 뭐 MLB 뭐 네. 이런 거랑 달라요. 거기는 한 번에 쫙 글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하나 들어가면은 또 페이지가 바뀌고 또 들어가고. 그거 개선 좀 해야겠네. 그래서 제가 1,800개 보고 열받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짧은 답변들이 주옥 같아요. 그리고 청문 홍답이라고 있어요. 네, 압니다. 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홍 후보가 이제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홍문청답이죠. 홍문청답. 예. 홍문청답. 홍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를
우리 홍준표 후보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제가 보니까 한두 달에 하나 정도 홍문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딱 다는데 청답들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의 꿈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예. 이 홍 시장의 고민과 홍 시장이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 얼마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이는 있다고 좀 한 70 정도 되시나요? 뭐 60대인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것도 네이버 빨간 녹색 창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홍카콜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펜앤마이크와 홍카콜라는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 저희 펜앤마이크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홍카콜라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예, 알림 그럼- 설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알림 설정 맞습니다. 그래 알림이 오거든요. 요즘에 엄청 올라옵니다. 예. 쇼츠도. 인터뷰 하시면은 계속 그거 올리고 어제도 뭐 기가 막혔습니다. JTBC에서 재밌었고 YTN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나. YTN에서 인터뷰하다가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여러분 그거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또 웃긴 게 매일 신문에서 이동재 기자랑 뉴스캐빈 했을 네, 때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인데 저도 봤어요. 이동재 기자 표정이 내가 한지 저희가 방금 쇼츠 영상 보면서 그 질문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약간 이런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그 뉴미디어 환경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완전 어색하지 않죠. 어색하지 않고 네. 특화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드려요. 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선거철마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코스프레라고 부릅니다. 청년 코스프레라는데 뭐 젊어 보이려고 청년 코스프레 한답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표가 안 와요. 청년들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청년들 이미 딱 보면은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압니다. 그리고 재밌어야 네. 돼요. 억지로 막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그 막 민주당 의원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 막 춤추고 춤추고 막 이상한 행동들 많이 네. 하는데 그런다고 청년표가 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정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뭐 그런 반응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주제를 좀 틀어서 이번에 네 번째 자막 부탁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정말 가열차게 비판을 하셨고 소위 말해서 이 한동훈 극성 팬덤들한테 정말 막 엄청난 한 딸. 예, 저는 딸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보니까 한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없던데 한할매.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이 맞나? 그 이재명 대표 팬덤도 뭐 개떨이라는데 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제 또래가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비판을 넘어서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받으셨는데 당시에 좀 어떠셨나요? 제가 총선백서 위원을 했습니다. 전당대 전에 한 달 반 정도 회의를 한 30개 이상 다 들어갔어요. 남의 회의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을 기업 컨설팅 하듯이 당을 다 들여다 본 거죠. 네. 봤는데 지난 총선이 무능력으로 진 거더라고요. 누구의 무능력?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명의 비대위원이 있었는데 그 9명의 비대위원도 다 초짜였어요.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비대위 인선을 그렇게 했네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12월에 비대위가 들어섰고요. 4월 10일 날이 선거였는데 거의 3개월 20일 정도 했습니다. 네. 3개월 20일을 그 100일 좀 넘은 거죠. 네. 100일 했는데 그 100일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선대위원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공동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원희룡. 이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은 다 험지에 출마하시거나 자기 선거에서 빠지면은 질만한 거예요. 제 가장 좋은 지역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판교 지역이었는데 분당 거기 말고 오히려 원희룡 장관은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 예,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가셨다가 예. 너무 어려운데 가신 거죠. 그렇죠. 그 나경원 의원도 진다고 그랬었어요. 예. 여론조사에서 막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리를 빼서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 선대위원장 놓은 거죠. 근데 반대 더불어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죠? 김부겸이 했습니다. 아, 김부겸 불출마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연설 잘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중도라고 하는 기보다는 약간 따뜻한 그런 좌파예요. 왜냐면 대구 사람이고 우리 당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게 먹힙니다. 우리 지역도 와서 두 호소력이 번이나 있다는 와서 거네요. 했어요. 예, 호소력이 있는 거고 이 메시지가 그냥 우리 당 사람도 아 꼴보기 싫은데 이렇게 할까 이럴 때 있잖아. 그렇죠? 그때 찍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이 그렇죠. 있어요. 사무총장이 0.5선의 사무총장이었어요. 누구였죠?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장동혁 의원이에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의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총선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보궐선거만 했으니까. 그렇죠.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총선을 지휘할 수 있나요? 뭐 사실 이끈다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양반도 떨어질 뻔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거기에 공천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누구를 출마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데 제가 총선 백선하면서 본 게 뭐냐면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이 얘기였어요. 장동혁 의원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H. 아, 위드 오케이. 후니를 이끌고 계시는 분일 이니셜만. 텐데 네, 이니셜 H. 위드 후니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 시간이 많으신가. 뭐 네이버 기사 에. 댓글 보면은 막 다 티가 나요. 네, 거기서 가장 죽일 놈이 이상규라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팩트 폭격을 해버리니까 네. 예, 제가 총선 백선하면서 알았던 내용들 가지고 계속 한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았습니다. 응.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무능력한 사람이 당을 한 번 더 이끌면 안 된다. 그러면 오래 못 간다. 저 사람 대선 후보가 되려고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건데 분명히 내가 봐서는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제가 예측했어요. 그리고 못 갔죠. 12월에 관뒀잖아요. 그렇죠. 12월 18일인가 관뒀습니다. 오래 못 갔죠. 네. 1년도 못 딸랑, 갔습니다. 예, 딸랑 6개월도 못 해먹은 거죠. 예. 왜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조목조목 한 거고 그리고 우리 당의 화합과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와. 이게 경륜의 차이도 문제지만 준비와 이 정책과 전략 그리고 선거는 내가 잘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홍 후보.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그 당시에 진짜 대구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전당대회 이런 분이 나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때 도태우 변호사, 장해찬 최고위원 네. 그 두 사람 이유 없이 떨어뜨렸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막 네. 상황이 그냥 바뀌었죠.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도 했어요. 네.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야,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한 번 더 해. 했는데 그걸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발표해 버린 겁니다. 탈락. 네. 얼마나 그 사람을 데리고 논 겁니까? 그래서 완전 두 사람을 진짜 우리 당에 지금 당원이 아니에요. 그 두 분이. 맞아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까? 거의 뭐 사실 거의 탱커였죠. 탱커. 네.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탱커였습니다. 탱커. 네. 예.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계속 되니까 이제는 여기 저희 정치판에 와서 좀 이상한 게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가르치고 CEO 만드는 게 제 역할인데 예.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플랜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C 검증을 하는 거죠. 팔로우업 하는 거죠. 일은 팔로우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 일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홍준표 후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정치권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만 번지르라고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타입. 근데 정치권에서 사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타입도 예전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고, 둘 다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국회가 21대 22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둘 다 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에 필요하다. 근데 하필이면은 올드라고 불리우는 홍준표 후보도 하는데 요즘 신인들은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채팅창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은 네. 뭐죠? 예. 뭐 채팅창 여러분들 너무 막 싸우지 마시고요. 네. 제가 어쨌든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자, 다섯 번째 질문 주시고 장학 주시고.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홍캠의 이 공약들이요.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특히 네. 이 공약들 중에서 어떤 공약들이 반응이 좋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하나 다 주옥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적으로? 개헌을 제7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서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어떤 거예요? 진영 논리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그쵸. 두주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거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고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사법까지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관심 최근에- 있게 본다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헌재에서도 또 그 헌재 임명 가지고 가처분 인용을 했잖아요. 9대 0이 나왔죠. 예. 참 이게 개탄스러운 거죠. 지금 끝난 겁니다. 이 나라가 그걸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진짜 이게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내 걸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 아닐까 하고 그분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선진 대국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우리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고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기울어서 우리가 계몽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친중을 하고 반미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까지 꼬꾸라질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것인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홍준표 후보 정도 되는 진짜 앞에 진짜 사령관이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꿈을 주자고 하는 이 진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것에 맞는 정말 우리가 진짜 부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세금도 신나게 내고 우리 진짜 일자리가 많고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고용이 아예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갈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 1만 원 결사 반대했었던 게 지난 2017년 홍준표 후보였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고용이 안 돼요. 아니 돈을 많이 준다고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좋은 거는 누구예요? 중견기업 이상의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52시간제 되면서 매일 퇴근을 5시면 해요. 5시 퇴근하고 워라밸 해가지고 맨날 취미생활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취미생활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골프로 갔다가 아니죠. 처음에 시작은 캠핑이었죠. 캠핑이요. 캠핑하다가 골프하다가 테니스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돈이 많이 드는 순에서 적게 드는 순으로 바뀌고 있죠. 네. 시간이 많아지니까 돈이 더 들거든. 그렇죠. 아니 일주일에도 골프를 4번을 갈 수 있는 게 지금 52시간제예요. 왜 52시간제가 문제냐면 거기에 대체 휴무라는 게 또 생겼거든요. 이번 달에 이제 5월이 가면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뭐예요? 그 주말. 맞죠? 주말 이렇게 2, 3일 있고 또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네, 계속 그래서 휴일이 지금 거기다가 대선까지 있죠. 그렇죠. 지금 휴일이 4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 4일, 5월에. 네. 그럼 5월에 4일이면요.
30일 일하고 돈을 줘야 되는 세상에서 25일 일하는 돈 주는 세상에서 20일이라면 돈 주는 세상에서 지금은 22일이라거나 17일이에요. 이번 5월 달은. 그렇죠. 그 주말 다 빼면요. 네, 그러니까 5인 이상 근로자가 되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용을 할 수 있어요. 너 그것도 못 버니까 너 사업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럴 거면은 알바 고용하지 말고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본인들이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먹고 살려고 어떤 방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되니까 직접 그렇게 하는 건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진 것에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 돈 왜 깎으려고 그래? 왜 나 쉬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쉴 수 있는 일터를 없애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고용이 되는 100% 고용 사회잖아요. 그죠? 예. 뭐래도 저기 가서 야 돌이라도 치워라. 저기 가서 똥이라도 퍼라. 그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야. 똥이라도 퍼야 돼. 시골에 가면. 그런 사회에서 똥 푸는 거 이런 걸로 직장을 줬다고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해고가 불가능한 사회는 15년 전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맞아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못 받았던 체불 임금은 3년 소급이에요. 3년 소급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가면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막 할 때는 이런 노동자들과 분쟁을 제가 뭐 이게 말이 돼 그걸 했지만 노동법을 보면서 계속 이 노동법을 지키면서 회사를 키워 나가야지만 회사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예, 우리 홍준표 후보는 다 지키고 너희들에게 너무 심한 규제를 안 할게. 그 대신 자유를 줄 테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 여러분 가장 심각했던 게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인천공항 달려가가지고 인공호흡 사태.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규직 해줬죠. 비정규직을 정규직 그때 네. 1만 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 인천공항 공사에 취직하려면은 서울대 나와야 됐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그걸 또 그날 아침에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공무원 80만 명 늘리겠다 뭐 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량진이 미어 터졌죠. 기억나실 거예요. 예. 아마 노량진이 80만에서 100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학원생이. 맞습니다. 그때 돈 번 게 전한길. 재미없구나. 전한길 선생이 공무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학생이 그렇게 많았던 거고 거기서 최하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공무원 되려고 그 소중한 젊은 날을 다 거기서 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기업에 가서 진짜 밑바닥 기면서 일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꿈을 키웠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으로 뭔 꿈을 키웁니까? 지방직 저기 동사무소에서 제가 정릉 3동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약간 그 저기 법인 인감도 뛰러 가고 하는데 네네네. 거기 가면 인감 띄워주는 친구가 190이에요 키가. 그리고 몸매가 엄청 좋아. 완전히 진짜 멋있는 친구고 예.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예. 근데 하루 종일 인감 한 10통 뛰고 끝이에요.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없어.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완전 낭비죠.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족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초반까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우리 청년들이 그 문재인 정권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없는 시절이었다. 꿈이 없어진 시절이죠. 없어진 시절이었다. 공무원이 되는 게 지금 공무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많이 줄었어요. 네. 노량진 가면요. 예전에 그 노량진이 아닙니다. 바글바글하던 그 노량진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시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좀 지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 부정적인 영향들을 그런 파급 효과들을 많이 낳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 자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재미난 얘기로 갑시다. SNL 출연. 저 영상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SNL 최다 출연 네,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SNL 최다 출연 홍준표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가들도 네. 예능 작가들은 무조건 재미, 조회수 네. 이겁니다. 재미가 있고 조회수가 보장이 되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홍준표를 SNL이 밀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셨나요? SNL 반응?
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SNL 찍었던 거는 400만 뷰가 넘어요. 예, 더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번 SNL은 이제 터진 거죠.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TVN에서 안 하잖아요. 예. 예, 쿠팡 플레이라는 그렇죠. 약간 허들이 있는 거죠. 예. 쿠팡 플레이 가입 안 한 사람이 꽤 많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또 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쿠팡 플레이 이번에 또 가입을 좀 하시는 게 이제는 홍카콜라 TV 예. 구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쿠팡 플레이 구독까지. 그걸 해야지 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와우 클럽인가 그거 가입을 했어요. 예, 저는 축구를 보기 때문에 아, 쿠팡 플레이 가입이 맞아, 되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쿠팡 플레이 풀 버전으로 보면 더 재밌나요? 재밌죠. 예. 재밌어요. 저는 살이 쪄서 안 먹어요 그랬더니 통통해야지 좋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통통해야지 좋지. 그렇죠. 건강에 좋지도 아니고 통통해야지 좋지. 예. 그리고 또 단어를 통통이라 쓰셨네요. 그런가? 아무튼 요즘 통통 통통이란 말은 잘 안 같아요. 쓰거든요. 예. 뭐 체격이 좋다 이런 말 하는.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내일 모레 홍준표 후보의 토론이 있어요. 경선 토론. 그 조가 정해졌죠. 정해졌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 매치. 나경원 후보랑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이철우 후보. 네. 이철우 그 지사님도 이제 경북 지사님인데 네. 잘 안 알려줬거든요. 네. 근데 말 잘해요. 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은 네. 말을 다 못. 아니 아니, 말을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말을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말을 못할 반대편은 거라는 이제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김문수, 네. 안철수, 양양자 한 분이 또 유정복이라는 분인데 유정복 시장. 예. 그러니까 네 분, 예. 말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고, 예, 네. 이상경 후보자 그런 의견을 내리시면 금요일은 예. 이제 그 네 분 약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근데 토요일 빅 매치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몇 내일 시죠? 모레니까. 토요일 몇 시죠?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경선 룰만 알아가지고 토요일 정확한 거는 찾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토요일 날 그 토론이 있고, 근데 이 토론 국민의힘 방식 TV하고 뭐 채널 A 이런 데서 할 겁니다. TV 조선. 예. 토론 방식이 1대1은 아니고 다자 이렇게 막 서로 치고 받는 그런 거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변인단도 같이 동석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2대2 그건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알고 싶지 예,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 정보가 워낙 많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 당이 홍보도 잘 못하고요. 이런 얘기하면 되나? 제가 보니까 그 미디어 데이라고 아까 했는데 네. 뭐 1분 안에 이걸 뭐 눌러가지고 뭐 1분 안에 말을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미디어데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정말 실망한 게 뭐냐면은 그 진행 그 청년 MC라고 했던 그분 저는 그분 뭐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전체적인 룰에 대해서 뭐 이런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좀 제대로 좀 하지. 지금 비판이 진짜 많아요. 진행 너무 못한다는 비판이 많고요. 아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차라리 진행 저 진행 가능하니까 DM으로 선우 윤호 청출 별공님이 가셔야 됩니다. 예. DM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 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